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년 반 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주한 미국 대사 자리 드디어 이제 채워지게 됐습니다. 미셸 박스틸 대사가 이번 주 중에 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는 원자력 협력,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대미 투자, 그리고 관세 등등 굵직한 안보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쿠팡같이 언제든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 요인들도 있다. 지금 쿠팡만 문제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스타벅스도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문제가 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메타죠. X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특별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문제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AI 산업에 지금 관련되어져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AI 산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영 껄끄러운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 유럽에서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IT 사업을 상당히 잘했는데 걸핏하면은 반독점법 어겼다 뭐 저쩌고 저쩌고 걸핏하면은 규제가 어쩌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껏 사업해 나왔다가 엄청난 벌금을 두들겨 맞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 차례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도 벌금을 받은 바 있고요. 그러니까 쿠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 기업들,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 정부가 아주 압박하는 조이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자꾸 의회에서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소송 걸고 벌금 부과하고 뭐 이러면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우리는 공평하게 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공평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셸 스틸 미국 대사가 부임하기 위해서 30일에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는데 스틸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안 중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의 대미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상원 의원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은 부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봐 달라. 그거 알게 되면은 우리 상원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왔었고요. 미셸 박 대사는 청문회에서 알게 되면 반드시 상원에다가 연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은 높고요. 미국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해 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재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재촉을 해야 조금 움직이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가만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재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대미 투자가 미국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등 안보 협의를 지연하거나 관세 재인상 등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실제로 원자력 협력 잠수함 문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니까 잠수함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핵잠수함. 그런데 핵잠수함을 어디에서 만드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약속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일본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라 그러면 일본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이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핵잠수함을 만들면 추진하기 위한 핵 원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내에서 좀 해달라. 농축 우라늄 20% 이런 요구들을 좀 한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약속해 준 건 없습니다. 그거는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이거죠. 당연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인 겁니다.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죠. 관세도 원래는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면서 15%로 낮춰주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상호 관세. 이거는 얼마 전에 이야기됐던 301조로 지금 적용이 된 12.5%하고는 별개입니다.
원래는 25% 부과하려고 했던 건데 추가로 거기에 그냥 15%로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기로 한 걸 빨리 진행을 해주어야, 의지를 보여주어야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좀 상호 관세는 좀 낮춰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스틸 대사가 쿠팡,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통일교 문제, 소년보 목사 등등에서 이제 종교 탄압 문제, 그리고 한미 관계 갈등의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할지,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관심 갖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는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가 지금 한국 법원에서 내려진 출국 정지 명령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진 지 벌써 2달이 훨씬 넘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상황을 지금 스틸 대사가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국무부에서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국무부에서도 나름대로 한국 정부에다가 언질할 것은 해주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과연 스틸 대사가 와가지고 모스탄 대사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틸 대사와 대화를 해본 정부 인사들은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대립보다는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그만큼 배신감도 커지고 상처도 커지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어떻게 활동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합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스틸 대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한미동맹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한테 좀 부드럽게 대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8월 25일 날 이재명이하고 직접 워싱턴 DC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트루소셜에다가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혁명이 벌어지고 있거나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기로 한 지 이제 서너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글을 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밑에 있던 비서실장부터 당장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된 거냐 타진을 했다는 거죠. 원래 예정보다 한 30-40분 정도 늦게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백악관으로 맞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재명을 대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따지는 모습이 아니었죠. 화내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루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자세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굉장히 우호적인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부드럽고 정중했다라는 이야기였죠. 뭐 카메라가 꺼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은 일단 뒤로 유보했던 것이죠. 미국의 국익이라는 게 뭡니까? 대미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구두 약속일 뿐이었으니까. 서류에 사인한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걸 드러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대해줬죠. 지금 마찬가지 자세가 지금 미셸 박스틸 대사한테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셸 박스틸 대사도 목적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갈아치우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미셸 박스틸 대사의 임무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을 대변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다루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중유골, 말 속에 뼈를 넣어서 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깨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만약에 이재명이 한미동맹 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그냥 몽둥이 들고 길거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중국에 종속된 모습 혹은 북한에다가 짝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줄 게 아니라 일단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이것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미국 정부는 알고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이 커지느냐,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커지느냐, 방위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느냐, 미국 측으로부터 무기를 구입을 더 해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느냐 라는 부분. 지금 한미 조선 협력센터가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좀 읽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 방향으로 조금 오고는 있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국제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과 미국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지금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네타냐후가 한국에 오면 체포를 할 수 있다는 등, 뭐 또 이란에 대해서 구호 자금을 보내주는 등 액수가 얼마건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국제활동에 어긋장을 놓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브라질에 가가지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이야기한 부분은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국제사회의 교육이라는 것, 국제 교육은 자유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비판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하고 난 바로 다음 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미국을 WTO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소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거 국제법 어긋난 잘못된 조치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WTO라는 것은 지금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탈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조직이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받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약속만 잘 지켜진다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한국과 미국 관계는 이거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2인 삼각하듯이 발 묶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미국이랑 서로 다른 방향의 말들과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인가? 이러한 판단도 동시에 다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스틸 대사 부임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상시 대면 소통 채널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핵 문제, 핵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상 등 한국 정부의 중점 현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고 한국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 측의 기대이고요. 그러한 기대에 딱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그 기대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미동맹을 정말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의회, 미국 정부로부터 신뢰를 지금 많이 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외국 대사는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미국 대사의 경우 이 계기에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게 됩니다. 현재 외교부 장관과 의전장이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장 사본 제출은 이들이 귀국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셸 박 스틸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정부 인사들과 공식 면담을 하기도 전에 지금 언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올림픽공원의 그 애국 시민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만나기 전에 이 올림픽공원의 민주화 운동에 나선 애국 시민들을 먼저 만나줄지 그것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그런데요. 대사가 부임을 했을 때 첫 번째 행동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사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한국전쟁,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그것이 한미동맹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 강화에 힘쓰고 본국 정부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겠죠? 스틸 대사가. 대사 개인의 성향과 실력에 따라서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교 안보 정책을 전통적인 부처 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성향이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소위 힘 있는 대사가 부임하면 한미 간 소통이 더 원활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럴듯하게 말한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들이 있는 거죠. A안, B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뛰어나고 천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한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 자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미리 다 계산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좌진들과 사전에 얘기가 안 된 이야기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힘 있는 대사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세계 어디에 있던 대사가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면 그걸 받아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직무유기하는 대통령들이 있었던 거죠. 조 바이든 같은 대통령들은 잠자는데 전화해봤자 안 받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3시든 2시든 전화하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힘 있는 대사가 전화해서만이 아니라 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급하게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몰라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후원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가 그런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는데요. 외교 당국은 스틸 대사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틸 대사의 경우 보수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일각에서 그의 지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것도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촛불연대, 해외 촛불연대라는 조직까지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말이 좋아서 해외 촛불연대지 맨날 있는 그 조직이 그 조직입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계속 바꾸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단체 이름을 바꾸면서 등록되지도 않은 단체들, 예, 무슨 비영리 단체라든가 어떤 사회 법인이라든가 혹은 자선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은 그냥 이름만 내거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단체 이름들을 내걸어가지고 그냥 성명서들을 막 내고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서명운동 같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미셸 박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 하기도 전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달하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청문회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틸 대사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한테 기분 나쁜 질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격을 문제시 삼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좌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 해외 촛불연대 이 조직은 그냥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조직이었던 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촛불연대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촛불연대는 정말 킹메이커라고 자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거다. 지금도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계속해서 반미 시위가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한국계 정치인인 스틸 대사는 19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죠. 부모님들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고요. 1970년, 그러니까 실향민이라고 저희가 보통 불렀습니다. 그렇죠? 197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하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기까지 자기 커리어를 잘 쌓았습니다. 그리고 연방하원으로 있는 4년 동안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또 의회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셸 박스틸 전 의원 그리고 현직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미국 의회 의원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한국계가 주한 미국 대사를 맡은 것은 성김 전 대사 이후에 두 번째인데 과연 한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뭐 인기 얻으려고 간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호불호가 나뉠 것으로 저희는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셸 박스틸 대사가 정말 소신껏 활동을 해주시길 저희는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해서 미국 정부를 대리해서 더 크게는 미국을 대표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직위, 직함에 걸맞는 행동 그리고 그 직함에 걸맞는 권위 충분히 보여주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